을 먹고 하루에 교미를 100번 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를 많이 드시면 혈압을 내리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뇌신경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분들 많으시지요? 손과 발의 저림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피가 잘 돌면 아무 문제가 없죠. 손과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다 보니까 피가 원활하게 잘 돌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손발이 저리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자는 걸 보면 진짜 괴상한 자세로 잠을 자도 팔이나 다리가 저리지 않죠. 왜냐하면 혈관의 탄력이 뛰어나고 유연하기 때문에 혈액의 순환에 자세가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런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근육이나 관절만 굳는 게 아니라 혈관도 굳어져서 뻣뻣해지는 거죠. 혈관도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또 혈액의 순환도 문제가 생기죠. 어릴 때는 혈액이 전신으로 잘 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말초 혈관의 순환 장애가 많이 발생하죠. 아주 가는 혈관들이 막혀버리는 거죠. 대동맥 같은 큰 혈관들은 크기가 크니까 막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손끝, 발끝의 모세 혈관들은 약간의 염증이나 손상에도 잘 막히게 되죠. 당뇨병의 주요 증상이 손끝, 발끝 통증과 저림이잖아요. 혈액 내의 당분이 모세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거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도 손끝, 발끝, 모세 혈관이 닫혀버리거든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흥분을 하면서 가슴이나 얼굴과 머리로 가는 혈류량은 증가하고 손, 발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피가 손끝, 발끝으로 오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뜨끈뜨끈한데 손발은 차지는 상열 하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인자 중에 중요한 물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NO입니다. 산화질소라고도 하죠. 산화질소는 질소 하나와 산소 하나가 결합한 기체 화합물인데요. 이 산화질소가 우리 몸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 기능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고요. 또 혈소판 응집을 막아서 혈전을 예방해주죠. 산화질소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비아그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이자라는 제약회사 잘 아시죠?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약회사입니다. 이 화이자의 히트 상품이 비아그라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다가 고혈압에는 크게 효과가 없는데 발기불능을 치료하는 효과가 발견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쳤고 지금도 대박 행진 중인 약이 비아그라죠. 이 비아그라의 작용 원리가 산화질소의 분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산화질소의 분비가 증가하면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물질이 증가하고 평활근과 말초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의 순환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죠. 지금부터 약간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산화질소가 나와서 사이클릭 GMP를 증가시키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비아그라를 먹으면 성기에 해면체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모이면서 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클릭 GMP를 억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PDE 단백질인데요. PDE 단백질이 많이 있으면 사이클릭 GMP가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PDE 단백질을 없애버리면 사이클릭 GMP가 많아지고 혈관이 막 확장되는 거죠. 비아그라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비아그라가 직접 산화질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PDE 단백질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마구 활동하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PDE 단백질은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에 있습니다. 심장에도 있고 콩팥에도 있고 성기에도 있고 심지어는 뇌 속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PDE 단백질을 억제하면 콩팥의 기능이 좋아지고 심장의 기능이 향상되고 성 기능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뇌신경에 존재하는 PDE 단백질이 억제되면 뇌신경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신경의 시냅스 연결이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손끝, 발끝 저림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살려주면 동시에 치매 예방까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산화질소의 분비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화질소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 첫 번째는 비트인데요. 비트에는 식이질산염이 아주 풍부합니다. 영국의 엑시트 대학교 연구팀은 질산염이 풍부하게 함유된 비트 주스를 78세에서 80세 사이의 노인들에게 10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자들의 혈관 건강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좋은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염증과 관련된 세균의 비율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또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감소했고 산화질소의 농도도 더 높아졌다고 하네요. 비트 많이 드시면 좋겠죠?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L-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이 아미노산이 산화질소의 합성 효소를 활성화해서 산화질소의 수치를 높입니다.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 세 번째는 육류인데요. 육류와 해산물은 모두 코엔자임 Q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코엔자임 Q가 산화질소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죠. 내장육과 지방이 많은 생선과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근육질이 풍부한 육류에 코엔자임 Q10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 내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일종의 효소인데요. 에너지 생산에 관여합니다. ATP라고 하는 에너지 배터리를 생산할 때 꼭 필요한 효소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ATP가 생성이 되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없을 때 먹는 영양제가 비타민 B, CoQ10, 유기산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모두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크렙스 회로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미토콘드리아는 사람의 에너지 생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그 숫자가 달라요.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고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한 사람은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우리 스스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운동을 통해서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근육량만 느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활력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운동량을 줄여버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따라서 줄어버립니다. 박지성 선수는 2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활동량이 풍부하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전성기의 박지성 선수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일반인들보다 몇 배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겠죠? 왜냐하면 운동을 쉰 지가 오래되었으니까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현재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느냐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는 거죠. 말이 잠깐 옆길로 샜는데요. 그래서 CoQ10이 풍부한 음식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 세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합니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은 우리 몸속의 산화질소 수준을 최적으로 설정해주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2018년 실험생물학회에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카카오가 70% 함유된 유기농 초콜릿을 복용하면 뇌의 신경가소성이 높아지면서 기억력과 인지력이 증가하고 기분을 고양시킨다고 합니다.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 네 번째는 녹황색 야채입니다. 2014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은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먹으면 혈전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잎이 많은 채소류인 시금치, 케일, 양배추 등에 풍부하게 포함된 질산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산화질소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채소는 색깔이 짙을수록 질산염이 풍부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 다섯 번째는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같은 감귤류는 실제로 산화질소 함량은 높지 않습니다. 대신 비타민C가 풍부하죠. 그래서 풍부한 비타민C가 체내 산화질소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이 능력 때문에 감귤류를 많이 드시면 혈압을 내리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뇌신경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만 많이 먹으면 혈관이 저절로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신경이 저절로 활성화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산화질소만 많이 먹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죠.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산화질소 작용에 관여하는 PDE 효소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PDE 효소가 억제되어야 사이클릭 GMP가 발현되면서 혈관이 확장되는 거죠. 한약재 중에 음양과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지 셋에 잎이 9개 붙어 있다고 해서 삼지구엽초라고도 불리는데요. 양이 이 음양과학을 먹고 하루에 교미를 100번 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엔리카 박사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음양과학이 여러 가지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물 중에서 PDE 단백질을 억제하는 효능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음양과학을 복용하면 성기능 활성은 물론이고 뇌신경의 혈액순환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음양과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드시지는 마시고요.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다시 운동입니다. 혈액순환 촉진과 치매 예방에 운동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산화질소가 풍부한 비트, 마늘, 녹황색 채소, 코엔자임 Q10이 풍부한 육류, 폴리페놀이 풍부한 다크 초콜릿,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많이 드시고요. 손끝 발끝 저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혈액순환 장애 개선하시고 뇌신경 혈류 개선으로 치매도 예방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